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어도 바깥에선 마스크가 방한용품으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오늘부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국에 도입된 지 약 27개월 만에 권고와 자율로 전환됐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세부적인 착용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크게 보면 써야 되는 곳, 병원,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쓰셔야 됩니다. 이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세부 지침 적용이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개학하는 곳이 많죠. 각급 학교가 될 텐데요. 학교 현장을 비롯해서 시행 초기에는 곳곳에서 일부 혼선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그 긴 터널을 함께한 마스크와 앞으로 더 완전하고도 안전한 자율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 적용되는 지침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속담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 연휴를 지나면서 폭설과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라고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난방비 때문에 단열재를 창문에 붙이거나 문틈을 문풍지로 막아서 열 손실을 줄이려는 가정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요, 오늘은 날씨 관련 속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올겨울이 춥다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겪었던 한겨울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그때 보일러가 있었습니까? 샤시가 있었습니까? 나무 문살에 얇은 창호지로 매서운 바람을 막았지만 아마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지금 속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리링! 바늘구멍으로 무슨 바람 들어온다. 바늘구멍으로 무슨 바람 들어온다. 다음 중 이것은 무슨 바람일까요? 1번 황소바람, 2번 합격바람. 추운 겨울에 문이나 벽에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있어도 찬바람이 세게 들어온다는 의미지요. 바늘구멍으로 무슨 바람 들어온다. 1번 황소바람, 2번 합격바람.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속값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죠. 축산농가. 축산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암소출하 시 육질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됐던데, 이거 어떤 기술입니까? 네,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는 송아지 2마리를 생산한 사세 전후에 비육하기 시작해서 올해 5세 무렵에 출하했을 경우 육질 성적이 우수했는데요. 암소의 몸무게가 450kg 미만일 때는 8 내지 10개월, 450kg 이상일 때는 6 내지 8개월가량 비육을 하면 육질 1등급 출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료는 비육 정기와 후기로 나눠서 먹이면 되는데요. 비육 정기에는 알곡 혼합 사료를 체중의 1.7%로 제한을 하고, 후기에는 자유롭게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사료는 볏짚으로 전 사육 기간 동안 자유롭게 먹이고요. 최소 2kg 이상 급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암소의 경우 약 30 내지 32개월까지 오랜 기간 비육을 해야 1등급 이상 출연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알고 혼합 사료를 너무 많이 급여하게 되면 대사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세 한우보다 적은 양을 오랜 기간 급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입춘인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말씀하신 대로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인데요. 봄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춥습니다. 진정한 봄은 충분히 되어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온이 아침이 영하 11도에서 5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서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 경상권 등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논토양에 땅심 높이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물빠짐이 너무 좋은 모래논 토양이나 반대로 물빠짐이 너무 안 좋은 지륵 토양은 객토를 통하여 토양 조건을 개선시켜주면 벼의 생육과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모래논, 지륵논은 차륵 함량을 15%가 되도록 객토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륵논은 투수성과 농기계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시용할 때는 잘 부숙된 퇴비를 주게 되면 청미나 신복백미의 발생이 적고 완전미 비율도 높아져서 좋습니다. 객토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오라이트를 구입하여 10아르당 1톤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규산질 비료를 넣어주시면 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병해충이나 냉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가를 하기 전에 미리 넣어주시면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켜줘 좋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최근 계속되는 강추위로 전북, 부안 등의 겨울 시설 감자 농가에서 원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추가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겨울 시설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토양의 습도가 높고 저온 조건일 경우에 검은 무늬 썩은 병, 역병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찰하여 저온이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예방 위주로 전용 약제로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가보리는 월동하는 동안 알맞은 토양 수분이 유지되어야 뿌리 생육이 좋기 때문에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토양 가습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소 농가들도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추를 재배할 농가에서는 고추 품종 선택과 육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시기인데요. 품종 선택 시에는 연작이나 기상 등 환경에 따라 작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병과 재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배지의 환경과 관리 조건, 소비자의 기호성 등을 고려해서 단일 품종보다는 2개 정도의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묘상은 모가 웃자라지 않도록 알맞은 온도와 습도로 관리해 주시고 모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햇볕을 잘 받도록 해야 튼튼한 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서는 토양이 가습하게 되면 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시고 포장이 너무 건조할 경우에도 분수 호스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서 일항이로 물을 흘려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과수 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알아볼까요? 과수 농가에서는 요즘 겨울철 가지치기를 시작할 시기인데요. 네. 특히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사과의 꽂는 분화율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사과 주산지의 꽂는 분화율을 조사했는데요.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 시점 사이의 편차도 크게 조사되었습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자금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위치의 열매양이 줄어서 수량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에 자라는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속는데도 많은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후에 적정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 주의할 사항도 함께 알려주시죠. 양돈 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의 위생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돼지의 분변을 통해 빠르게 축사 내부에 퍼지기 때문에 사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한데요. 축사가 비워진 상태에서 축사 전용 세척제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물기가 없도록 말린 후 소독제를 뿌려야 합니다. 세척 단계에서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독제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 많으신데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가 되네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 0시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무려 2년 3개월여 만인데요. 하지만 이 마스크를 들고 다니시기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또 각자의 방역 지침에 따라 착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이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이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간다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버스나 택시,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타기 직전에는 벗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기다릴 때 이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네. 이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 자율에 맡겨지는데요. 그러나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또 환기가 어려운 환경일 때 그리고 함성이나 합창 등 이 침이 많이 튀는 곳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좀 혼란 없이 잘 또 착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행도 오늘부터 원래대로 오전 9시부터 문을 여네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은행과 증권사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로 앞당겨집니다.
은행 영업시간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금융노사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총 1시간 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영업시간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9시부터 은행은 문을 엽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제대로 환수시키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이 조사 절차는 토요일 밤 늦게 끝났습니다만 이후에도 공방은 오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위해 조작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2차 출석 명분을 쌓기 위해 똑같은 질문만 반복했다라고 비판했고요. 검찰 측은 조사는 신속히 진행됐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는 없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주말 사이 충돌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 김은겸 의원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다른 주가 조작에도 개입했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도 추가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김은겸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초에 이 김은겸 의원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네요. 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이 한국인 단기 비자와 그 일본인의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그 다음 날은 이 중국 경유자에 대한 단기 무비자 체류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이 됐는데요. 당시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우리처럼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는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중국인 이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 네. 중국이 상응 조치를 강조했던 만큼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는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부재중 전화를 계속 남겨도 스토킹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부재중 전화를 반복해서 남기거나 이 차단된 전화번호 표시가 뜨도록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이라는 이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연박, 재물손괴, 중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이 A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 전 동거녀 B씨에게 문자메시지 172차례, 전화수도 13차례 등 전화를 이용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중 부재중 전화와 이 차단된 전화 표시 등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별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전화를 이용해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부재중 전화까지는 이 스토킹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놨었는데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적용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LG U+ 인터넷망이 잘 안 됐었다고요? 네, 어제 LG U+ 인터넷망의 접속 장애가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LG U+ 망을 이용한 자영업자 결제도 잘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LG U+ 측은 어제 새벽 2시와 저녁 6시쯤 각각 20분가량의 디도스 추종 공격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디도스는 다수의 PC나 모바일 기기를 원격 조종해서 이 특정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촉함으로써 이 과부하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인데요. 지난 2009년 7월 이 청와대와 국회, 금융회사 등이 공격당한 바 있고요. 2011년에는 농협 서버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LG 측은 이 전국의 고객 피해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강원도의 한 스키장 리프트 작동이 멈춰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요?
네, 강원도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가 일어나서 이용객 70여 명이 20분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인데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 스키장 중급 슬로프를 오가는 리프트가 멈춰섰습니다. 스키장 측은 이 즉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20분 만에 이용객 70여 명을 구조했으며 네. 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스키장 측은 해당 리프트 운영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담 때문에 방한용품 판매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방한용품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합니다. 네. 이 소비자들이 확 늘어난 난방비 부담과 또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에 이 부랴부랴 방한용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 기준으로 이 난방용 가전 매출이 이 전년 동기보다 170% 넘게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전기 히터의 경우 매출이 이 750%나 폭증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전기 난방 매트의 매출은 133% 늘었다라고 하고요. 네. 전기요 매출도 104%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핫팩은 251%, 이 문풍지나 단열 시트의 매출은 234%, 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발열레이의 기준 매출은 127%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이 10만 원 이하의 중저가의 에너지 고효율 상품들이 인기였다라고 했는데요. 여러 대형마트에서는 이에 따라 난방용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도 합니다. 네. 시내버스 기사분이 화재를 목격하고 조기 진화해서 큰 피해를 막았다고요? 네, 경북 경주시에서 60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이 기사 최우식 씨가 운행 중에 화재를 발견해 조기 진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우식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5분쯤 외동읍 구어교차로 인근을 운행하던 중 이 도로 옆 상가 건물 주변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즉시 버스를 정차를 한 다음 이 버스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인 분말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이 상가로 번졌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최우식 씨가 먼저 진화에 나선 덕에 화재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잔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경주시는 이 경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모두 응급 안전 전문가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경주시 200번 버스 기사 권은기 씨가 이 경차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전에는 51번 버스 기사분과 70번 버스 기사분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쓰러진 승객에게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을 구해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뉴스였습니다. 모처럼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 뉴스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잉글랜드 FA컵에 나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오랜 침묵을 깨고 이 두 골을 터뜨리면서 이 토트넘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제 부상으로 빠진 해리 케인 선수 대신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과감한 슈팅을 이어가더니 0대0으로 맞선 후반 5분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기다렸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지난 5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24일 만이자 또 5경기 만에 기록한 시즌 7호 골인데요. 네. 또 그로부터 19분 뒤에는 이 불화설이 제기됐던 그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강박적인 뒷구치 패스를 받고 이 반박자 빠른 왼발 터닝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3달 만에 멀티골을 작성한 뒤 후반 40분 교체된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현지 언론은 수준이 다른 선수라거나 또 지난 시즌 득점왕의 클래스를 보여줬다라는 찬사를 쏟아냈고요. 토트넘은 이 새로 영입한 단주마 선수의 쐐기골까지 더해서 이 프레스턴을 3대0으로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마인츠 팀의 이재성 선수는 보훔전에서 경기 시작 44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로써 이재성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요. 이 마인츠는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중학생 스노보더가 국제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썼다고요?
네, 스노보드 기대주 최가온 선수가 미국 엑스게임에서 14세 3개월이라는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최가온 선수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엑스게임에 초청된 8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정상에 올랐는데요. 자신의 시니어 데뷔 무대이자 첫 엑스게임에서 이 최가온 선수는 공중에서 3바퀴 돌기, 또 2바퀴 반 돌기 등 이 콤보 기술을 선보였고요. 또 이번 대회에 출전한 여자 선수 중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공중에 떠올라서 2바퀴 반을 도는 이 고난이도 기술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엑스게임은 이 미국의 스노보드 제왕으로 불리는 시온 화이트 선수 그리고 클로이 김 선수가 올림픽 출전에 앞서서 초청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등용문과 마찬가지인 대회인데요. 이 최가온 선수는 이 다름 아닌 클로이 김 선수가 세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어서 마케팅 브리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업 간의 제휴를 통한 마케팅, 이른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휴를 맺고 그리고 서로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판매를 도와주고 또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서로의 고객에게 각자의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도 얻지만 또 다른 고객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어서 네. 제휴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단순하게는 배너 광고나 각자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통해서 서로를 마케팅해주기도 하고요. 이 제품들을 동시에 구매했을 때나 특정 쇼핑몰 또 특정 인플루언서를 통할 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제휴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통신사 멤버십으로 마트나 빵집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여행을 갈 때 이용했던 항공업계와 제휴한 렌터카 업체에서 무료로 렌트카를 빌릴 수도 있고요. 또 이 렌트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서 맛집이나 카페를 추천받아서 맞아요. 네, 또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 것 이런 것들도 제휴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류나 범위가 최근에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될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로 어떤 업계에서 그러면 제휴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통신사 또 금융권에서 이렇게 멤버십과 포인트를 활용하는 업계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그 제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제 식품업계와 같이 이제 생활 밀접 업종과의 제휴도 있고 또 영화나 공연 또 전시와 같은 여가 생활 그리고 그 브랜드의 관계사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업종을 활용했을 때 포인트 적립을 받거나 또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네. 특정 기업과의 제휴 카드를 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유 카드라고 해서 한 정유회사가 여러 신용카드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그렇죠, 제휴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괜히 그 카드 만들게 돼요. 그러면. 네. 근데 최근에는 그 특정 기업이나 그 브랜드명을 카드 디자인에 적용을 하면서 딱 그 브랜드에만 집중된 혜택을 제공하는 그 제휴 카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상업자 표시 카드 PLCC 카드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그냥 알기 쉽게 콜라보 카드라. 콜라보 카드. 네, 이렇게. 마트 이런 무슨 전용 카드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별다방과 제휴한 카드도 있고. 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배달업체와 제휴한 카드, 공유자동차, 또 게임업계와 제휴한 카드까지 굉장히 이 제휴 카드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번 달에는 최초로 농업인을 위한 제휴 카드까지 출시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농인들이 이제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 카드사의 전용 몰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 활로까지 개척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와 제휴하는 사례가 늘던데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기존의 카드들의 혜택은 최소 사용 금액이 굉장히 또 크잖아요. 월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얼마 할인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항상 그거
쓰느라 힘들죠. 맞아요. 이게 바로 진입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네, 생기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도 카드사의 상술이 아닌가라는 소비자들의 맞아요. 인식이 강해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PLCC 카드, 이 콜라보 카드는 특정 브랜드에만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제휴카드 상품보다는 이용자 수는 적지만 이미 그 브랜드를 많이 쓰던 고객, 충성 고객들이 사실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카드 사용량도 뭐 증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가격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웠던 고객이 있다면 이 카드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할인이 좀 되니까. 네, 또 특정 브랜드임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또 특화한 면도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네. 뭐 커피 슬리브 디자인을 네, 카드에 입힌다든지 또 배달 전문 업계와 콜라보를 한 카드는 계란 후라이나 김을 프린트해서 네, 카드 디자인에 재미를 줬다고 합니다. 네. 또 한 카드사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하고 손을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으로 카드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이제 특별한 굿즈가 된다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발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편 그 요즘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구독 서비스와 연계한 혜택도 좋은 반응이 있다고요? 네, 저도 뭐 한 2억 개는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음원 구독이나 OTT 구독 서비스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는 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제가 한 3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긴 요즘에 좀 비싸졌어요. 많이. 네, 뭐 한 10,000원이 이미 넘다 보니까 넘어요. 네, 이렇게 좀 구독 비용에 저처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이제 제휴 혜택과 관련된 조사에서도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인 서비스, 제휴 서비스가 음원 무료 듣기였다고 합니다. 이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무료로 듣다가 오히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이런 뭐 기업이 좋아할 만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그 20대 대학생 패널들의 응답을 보니까 어떤 통신사가 학교를 등록을 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등록을 하면 우리 학교에서 이 제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또 친구들을 모아오면은 레벨업을 해서 더 큰 혜택을 주는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들이 그냥 나이나 성별만이 아니라 학교 정보를 또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또 다른 홍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이 조사에서 그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휴 혜택으로 언급한 것들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들이었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자기 개발에 비용을 많이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네네. 뭐 자격증, 또 외국어 시험 할인 혜택, 뭐 책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할인해 준다든지, 뭐 취미 구독 서비스를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등등 좀 자기 개발과 관련된 제휴 서비스에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재밌네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 교육 스타트업이 제휴를 해서 좋은 효과를 낸 경우도 있다고요? 네, 사실은 그 제휴 마케팅은 기존에는 이제 동종업계가 아니라 이종업계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업계에서 제휴를 맺고 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토익 공부 플랫폼과 영어 회화 앱을 끼리 제휴를 해가지고 동시 구매를 했을 때 할인을 제공했거든요. 경쟁업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좀 영어 공부하고 싶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마케팅 메시지에 토익은 필수인데 너는 회화는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식의 네, 메시지를 통해서 소비자층이 같음에도 시험과 또 회화까지 놓치기 싫어하는 니즈를 좀 파악했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네. 사실 경쟁자였는데 매출 시너지는 꽤나 크게 일으켰다고 합니다. 윈윈. 맞습니다. 또 건강식품 업체와 특정한 네, 홍삼만을 판매하는 업체 이 두 개가 제휴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홍삼 업체는 뭐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노하우가 담긴 가공된 원재료를 이 건강식품 업체에 제공을 했고요. 이 건강식품 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또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동종업계 간의 제휴도 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 간의 제휴 마케팅 성공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동네 병원들의 정보와 후기를 좀 쉽게 알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들의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그 의료 분야 스타트업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에다가 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때 심부름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우리 약 배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때 관심을 끌었습니다. 괜찮네요. 네, 이때 누구나 필요한 물건인 휴지에다가
네, 심부름 플랫폼 라이더를 통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또 병원을 찾아서 또 약 배송까지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홍보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직접적인 고객 유치보다는 이제 그 심부름 플랫폼 그 업체에서는 다양한 심부름을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요. 이 의료 플랫폼은 또 이 심부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고객한테 자신들을 또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하나는 정신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안티 스트레스나 뭐 멘탈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2018년부터 출시된 명삼 앱만 2,000개가 넘고요. 어이구. 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긴 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멍 때리기 아이템이라는 네. 이름으로 브랜드 간 제휴를 하기도 하고 뭐 불멍 아이템, 네. 뭐 향 아이템 등등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네, 아이템들과의 제휴도 늘고 있고 요즘 기업들에서 뜨고 있는 사내 복지가 심리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네, 스타트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비대면 심리 상담 또 힐링 센터를 만드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제휴만 잘 되면 돈을 내고 유료 멤버십까지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제휴 마케팅의 폭이 더 넓어질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또 백화점 한 사례를 보면은 네. 젊은 고객들을 위해서 그 기존의 뭐 VIP 멤버십이 아니라 그냥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서 뭐 3,000명 이상의 고객을 유치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기존 제휴 혜택에다가 더한 혜택, 뭐 주차 서비스, 발렛 서비스, 뭐 백화점 전체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권, 또 그 기업과 관계사들의 모든 그 관련된 브랜드들을 이용할 수 있는 네, 할인권들을 주면서 소비자들한테 그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다른 백화점들과 다르게 뭐 소비액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허들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품목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 트렌드들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휴를 하면서 또 고객까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뭐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통신사와 전기차 업체들 간에 제휴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등등 뭐 제휴 마케팅이 굉장히 네, 폭넓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농수산물도 네. 이제 뭐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핫한 주류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서 뭐 음식 궁합을 고려한 상품들을 출시를 한다든지 또 건강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건강식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채소나 과일 업체와의 콜라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종업계, 동종업계 또 고객까지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제휴 마케팅을 한다면 또 올해 마케팅 효과가 더욱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바늘구멍으로 무슨 바람 들어온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황소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1636번님 정답 황소바람. 난방비 줄이려고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20도로 맞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달 난방비로 황소요금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20도면 진짜 알뜰하게 지내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3944번님 황소바람. 어린 시절 겨울만 되면 방바닥은 뜨겁고 코는 빨갛던 기억이 나네요. 우풍이라고 하죠. 7009번님 정답 황소바람. 대구는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가뭄 속에 창문 사이로 황소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비 혼합 잡곡 세트는 1636번님께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3944번님과 7009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틈이나 창문 틈만 잘 막아도요. 실내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 올라가고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마다 이 황소바람 잘 잡으셔서 올겨울 난방비 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일 없도록 좀 절약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네요. 아침 기온은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수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